자, 오늘이 마지막 무대예요. 그래서 조금 그죠? 오늘 여러분들은 처음 오셨겠지만 우리 킨텍스에서 하는 이 직업 체험 박람회가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2018 진로 직업 체험 박람 이거는 아무튼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주최를 해주셨다라는 자료를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굳이 이거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뭐 관심 가는 직업들 혹시 있으셨던가요? 여기서 제가 말 잘하면은 제가 그 교통카드 이거 5,000원짜리인데 이거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발적으로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질문한 거 있으면 좋겠네요. 뭐라고요? 요리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요리사라는 직업, 요리에 대해 원래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 그래요? 어떤 요리를 제일 잘해요? 계란 후라이를 가장 잘한다. 아, 요리사를 꿈꾸는 친구가 계란 후라이를 지금 제일 잘한다. 앞으로 더 멋진 요리 하라고 제가 교통카드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차비 지원해 드릴게요. 예. 자, 우리 친구는 요리사를 하고 싶어요. 요리사를 하고 싶어요. 요리를 맛있게 먹고 싶어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어떤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까? 뭐 양식, 중식, 한식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일단 잘 모르겠어요. 아는 게 더 이상할 수도 있어요. 예. 모르니까 우리가 청년이죠, 그죠? 예. 알아가는 거죠. 예. 자, 어떤 직업을? 어떤 거요? VR 이 전문가 되고 싶다. 아니면 VR을 만드는 하드웨어 전문가가 되고 싶다. 아니면 체험가가 되고 싶다. 체험가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만들고 싶다. 안경 쓴 거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응원합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멘토를 해주실 멘토링 선생님 두 분을 저희가 초청을 했는데 누군지 아시죠? 우리 최은우 마술사와 우리 오세득 셰프님 두 분을 저희가 모실 건데 첫 번째로 어떤 분을 여러분들 가장 먼저 보고 싶어요? 우리 마술사를 먼저 보고 싶어요? 왜요? 아, 마술을 좀 보고 싶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우리 최은우 마술사 굉장히 전문가 중에 전문가죠. 예, 매지션 우리 최은우 마술사를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컴온! 네, 안녕하세요. 마술사 최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희들은 말이죠. 여러분의 호응만큼만 강연과 공연을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술사 최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저의 좀 보통의 마술사가 나오면 그냥 마술쇼 이렇게 하기 마련인데 오늘 좀 독특한 기회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마술을 좀 경험해보는 그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막 섞여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제가 시작하자마자 특별하게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최면을 걸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면입니다. 자, 이제 여기 여러분 모두가 제 얘기를 잘 듣고 따라해 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리를 꼬신 분들은 다리를 풀어주시고 다리를 모아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 쩍 벌리신 남학생 다리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이제 뒤에 있는 모든 분들도 참여하셔도 이 모든 것을 느끼고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손을 쭉 뻗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쭉 뻗어주십시오. 쭉 뻗어주시고 저 서 있는 분들도 쭉 뻗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는 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흔드시면서 제 눈을 천천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놀랍게도 서서히 최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웃기고 있네. 자, 이런 마음부터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놀랍게도 첫 번째로는 저희 최면회의에 오늘의 행사에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마술을 하든 한국인의 의심병이 고질병이 사라지며 미친 듯이 박수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놀랍게도 서서히 팔이 저려오기 시작합니다. 좋아요, 스톱. 자, 손등을 부딪혀야 합니다. 손등입니다. 손등, 네, 좋아요, 스톱. 자, 오른손을 밑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오른손, 우리 학생 오른손 돌아버리겠네. 그 오른손.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깍지를 꽉 껴주시기 바랍니다. 깍지를 있는 힘을 다해 꽉 껴주십시오. 자, 그리고 양옆으로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 확인하셨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엄지 손가락을 저처럼 밑으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엄지를 밑으로 내려주십시오. 자, 우리 꼬마 친구 콩콩
검지야! 자, 엄지. 좋아요. 자, 우리 모두가 똑같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발생됩니다. 이제 최면에 의해 저는 되고 여러분은 안 될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갑니다. 하나, 둘, 셋. 이야! 안 되시죠? 자, 되시는 학생, 네네, 빨리 병원 가세요. 다시 두 손 박수. 자, 얼마만큼 최면이 잘 걸리는지 호응소리 들어볼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긴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오늘의 이 행사를, 오늘의 이 강연을 잘 느끼고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서 가벼움을 만들 수 있는, 신기함을 만들 수 있는 마술사입니다. 6세 이하 어린 친구는 저를 마법사라 부르기도 하지만 공식적인 저희 직업적인 명칭은 마술사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 고등학교 때부터 마술에 푹 빠졌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대 정도 마술을 취미로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퀴즈가 있습니다. 이 마술사 채는 왜 마술을 본격적으로 취미로 하기 시작했을까요?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춰주십시오. 여자 꼬시려고. 정답! 이야! 그렇습니다. 이야,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그렇죠. 모든 예술의 시작은 여자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사춘기가 막 왔고요.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아주 그 생각을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기와 다르게 고등학교에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도 잘 못하고 수준이 많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죠. 그리고 저는 불행하게도 남자 고등학교였습니다. 여자라는 존재를 학교 내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하는 찰나에 바로 이분의 마술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는 마술사입니다. 자, 이 데이비드 카퍼필드란 마술사, 이제 자료 화면이 나올 텐데 말이죠. 이 마술사를 저는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데이비드 카퍼필드란 미국 마술사는 25년 전 뉴욕에 있는 자유의 신상을 사라졌다가 나타나게 된 엄청난 세계적 이벤트로 전 세계 최고의 마술사가 등극했으며 지금까지도 라스베가스에서 공연하고 있는 최고의 마술사이자 저의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이분의 마술을 보고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TV에서 이런 마술을 했습니다. 여자 연예인이 딱 있는데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빡! 이러니까 다이아 반지가 쫙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자 연예인이 이렇게 하니까 다이아 반지가 공중에 막 뜨면서 손가락에 딱 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연예인이 오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마술을 배우면 여자친구를 사귀면 놀라운 이벤트를, 원하는 선물을 막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 저걸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없던 시절인지라 이 마술을 배우려면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보문고로 가서 일본에서 판매되는 그 마술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어가며 이해는 안 가지만 사진과 그림을 보며 마술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술을 연습을 한 다음에 친구들을 불러놓고 마술을 보여주는데, 자, 여긴 여러분 모두도 오늘 제 마술을 나중에 경험을 하시고 관심이 생겨서 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마술을 배우면 똑같은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술을 보여주면 우리 한국인들의 공통적인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술 보여줍니다. 샤! 첫 번째 반응입니다. 다시 해봐. 자, 그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술은 다시 보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저는 친구들 말렸습니다. 미안해. 자, 두 번째 반응입니다. 슉! 딴 거 해봐. 자, 딴 게 있을 리가 없죠. 전 취미에 불과했으니까요. 전 친구들 잠깐 말려놓고 내일 보여줄게 라면서 다음날 저는 집에 가서 또 연습을 했고 친구들한테 또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똑같이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해봐, 딴 거 해봐. 또 말렸고 저는 집에 가서 연습을 하고, 이게 매일매일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의 마술의 가지수는 미친 듯이 늘기 시작했고 전 주변에서 친구들이 저를 마술사 혹은 마법사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좀 놀라운 사실은 그 다시 해봐 라고 했던 친구 녀석들 중 한 명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정우란 친구입니다. 네, 저는 1978년생, 올해로 나이가 41살이랍니다. 와우. 자, 그렇습니다. 자, 저는 하정우라는 친구와 아마 하정우라는 친구 때는 마술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그분 아버님 다 아시죠? 김용곤 씨랑 아주 유명한 선배님이자 배우님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가 데이트를 치면서 전 국민이 정말 김용곤 배우님을 막 열광할 때였는데 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조차도 굉장히 유명할 때였죠. 근데 뭐 키도 크고 농구도 잘하고 막 성격도 쾌활하고 하니까 막
여자한테 인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남자 고등학교에는 불구하고 주변에 있던 은광여고, 진선여고 학생들이 하정우란 친구를 보기 위해서 책가방을 메고 남자 고등학교 문 앞에서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는 그 옆에 지나가도 되게 찌질한 학생이었죠. 부럽다, 좋겠다. 나도 마술을 배우면 저렇게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더 열심히 마술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마술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의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마술 자체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술사가 되기로 20살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을 모아놓고 저의 마술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대폭탄 선언을 합니다. 아버지! 저 마술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표정이 이랬습니다. 뭐? 그래서 선생님은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오셔갖고 저에게 사랑의 매를 막 시전하셨는데 제가 막 맞고 있는데 웃으면 안 되는 그 타이밍에 아버지가 너무 어이없는 얘기를 해서 제가 웃어서 더 맞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막 때리시는 겁니다. 너 마술 산다고? 내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너 어느 서커스 다냐? 이러셨습니다. 아버지가 너 어느 서커스 다냐? 너 뭐 이러셨어요. 20몇 년 전입니다. 23년 전에는 이 마술이라는 거는 서커스 마술 좀 약장수 옆에서 혹은 밤무대에서 좋지 않은 곳에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팽배할 때였고 젊은 마술사라는 개념이 아예 없을 때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술사가 되고자 결심한 친구는 저 말고 주변 동네 동생 하나 있었습니다. 현대고등학교를 다니던 지금도 그 친구가 마술사가 되는데 이은결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 친구랑 저랑 둘이 맨날 우리 마술사가 될 거야 이러면서 소리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에게 대폭탄을 선언하자마자 아버지는 저에게 얘기했죠. 너 그따위로 할 거면 집에서 당장 나가! 이러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최현우입니다. 최 씨죠. 네, 고집이 세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최 씨가 고집이 진짜 셉니다. 그래서 저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저 성공하기 전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저는 진짜 그대로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저희 아버지도 얘기했습니다. 그래, 너 당장 나가. 너 들어오지 마. 라면서 그대로 나갔죠. 그리고 저는 밖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뭐 2주, 3주 계속 버티면서 밖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생활을 해왔지만 그래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20년을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날 버리진 않겠지, 날 찾겠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밖에서 버텼는데 놀랍게도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도 저희 아버지는 절 찾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 4개월이 되었을 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최 씨구나. 자, 우리 아버지도 고집이 되게 셌던 겁니다. 이 녀석이 설마 들어오겠지. 여기서 20년 살았는데 설마 안 들어오겠어? 이런 마음으로 버텼는데 최 씨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 길로 부모님과 저는 약 4년 동안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연락한 지 없는데 4년 동안 저는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그 고시원에 살면서 저는 이분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마술을 배웠어야 되니까요. 바로 우리나라 제1호 프로 마술사이신 알렉산더리 이흥선 선생님이십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 우리나라에서 마술이라는 걸 처음 하신 분입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이분을 찾아갔을 때도 이분은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술이라는 건 도제 방식인지라 가족 외에는 뭐 비밀을 알려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발 저 좀 받아주세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했지만 그래도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선생님 댁에 가서 약 3개월 동안 설거지, 청소, 빨래를 계속하면서 버티니까 선생님이 야, 이 정도만 하면 그래 마술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겠구나, 대충 하지는 않겠구나 라고 저를 인정해 주셨고 저는 대한민국 제1호 프로 마술사의 가족을 제외한 제1호 첫 번째 제자가 되었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저는 어떻게든 살아남았어야 됩니다. 마술을 배웠어야 되죠. 저는 선생님의 특기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비둘기 마술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선생님의 마술을 보다가 제 인생이 바뀐 경험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마술을 딱 하고 있는데 저도 마술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기 여러분처럼 객석에 이렇게 앉아 선생님의 마술을 보는데 되게 이상한 남학생 두 분의 대화를 듣고 제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남학생이 이러는 겁니다. 비둘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남학생이 우와! 비둘기 어디서 꼽을 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둘기 어디서 꼽을 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단어가 되게 낯설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가 나타났다, 만들어졌다고 얘기되는데 어딘가 숨겨져 있다가 만들어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낯설었습니다. 두 번째 분이 얘기합니다. 그러게
마술사는 손이 진짜 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죠. 나는 마술의 트릭을 알고 배워도 너무나 신기하고 좋아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마술 마법을 믿지 않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분의 이 녀석이 방송에서 마술의 비밀을 까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식 아시죠? 타이거 마스크. 마술의 비밀을 막 까발리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인들이 마술은 마법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술을 통합적으로 다 공부하지 않으면 21세기에 22세기에 마술사로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마술하면 그냥 비둘기 마술만 생각하시기 마련인데 마술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우선 첫 번째 장르입니다. 보시면 제가 예전에 무한도전에 했던 자료를 갖고 났습니다. 카드나 동전 등을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소품을 이용해서 보여주는 마술을 바로 클로즈업 마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가까운 거리에서 보여주는 클로즈업 마술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일루전 마술이라는 건데요. 사람을 자르거나 공중부양을 하거나 이런 종류의 마술을 바로 일루전, 환상 마술이라고 합니다. 저는 러시아 미녀들과 함께 전국 투어를 하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러시아 친구들 때문에 러시아 말을 듣고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들으면 기분이 나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러시아 말은 끝이 항상 스키세키로 끝납니다. 자, 아마 배우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바시바. 자, 그리고 아름답다, 예쁘다, 크라시바야. 자, 그리고 가장 기분 나쁠 때가 공연이 모두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빠가빠가. 자, 매우 이상합니다. 어쨌든 이 러시아 친구들과 흥미롭게 공연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다음은 멘탈 마술이라는 건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뇌각, 최면 심리학을 이용해 여러분의 생각을 조정하거나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하는 형태의 마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10가지가 넘는 장르를 한꺼번에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투어에서는 큰 대극장 공연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합니다만 제가 가장 애착이 있던 건 바로 클로즈업 마술과 멘탈 마술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15년 전 전 세계 마술 올림픽에서 한국인 최초로 이 클로즈업 부문에서 처음 수상한 바가 있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요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멘탈 마술에 관심이 더 많이 쏟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우리 학생분들이 제가 마술을 방송에서 보여주면 너무나 신기해서 유튜브나 네이버로 검색을 합니다. 이 마술의 비밀.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캡처를 하거나 뭔가 댓글이 막 대망진창입니다. 막 회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멘탈 마술은 아무리 유튜브에서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즉석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조종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읽어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뇌각, 최면 심리학을 10년 넘게 결합해서 연구해 왔는데 제가 이걸 아무리 보여줘도 많은 분들이 의심합니다. 저거 연예인이랑 짜고 치는 거야. 야, 저거 다 방송이니까 그냥 어떻게 생각을 읽어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읽어내기 위해 멘탈리즘의 맛보기를 위해 카드 한 벌 가지고 나왔고 여러분의 박수 함께 시작해보자. 감사합니다. 자, 카드입니다. 자, 카드. 왜 우리 마술사들은 카드를 갖고 마술하는 것일까요? 카드는 우리의 인생을 담고 있습니다. 카드는 4가지 무늬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학생들 잘 들어주십시오. 스페이드, 클로바, 다이아몬드 하트. 이것은 인간의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카드의 장수는 총 52장입니다. 이 52장의 카드는 인간의 1년 52주를 의미하며 좋고 2장은 윤년, 윤달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 52장 안에 있는 모든 카드의 숫자를 다 더하면 365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인생을 의미하며 이것이 타로 카드로 바뀌게 되었죠. 자, 52장의 카드 중 제가 한 장을 오늘 모이신 여러분의 생각에 맞춰서 뒤집어 놨습니다. 한 장을 뒤집어 놨는데 그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를 제가 아니라 이제 여긴 여러분 모두가 맞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맞춥니다. 자, 이제 이 카드는 손댈 수 없도 이곳에 잘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좋아요. 자, 제가 등장할 때부터 단 한 번도 박수를 치지 않았던 안경 쓴 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반팔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네, 본인입니다. 네네네네네. 네네, 좋아요. 네, 남자 나올 필요 없습니다. 서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만난 적 없죠?
네. 처음 보는 거 맞죠? 네. 네, 좋습니다. 카드 한 장이 뒤집어졌습니다. 카드는 빨간색과 검은색이 있습니다. 빨간색과 검은색 중에 어떤 색깔이 뒤집어졌을까요?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은색. 검은색. 확실해요? 안 바꿔도 되겠습니까? 바꿔도 상관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위 안쪽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검은색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손든 여학생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손든 여학생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학생에게 마이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아주십시오. 마이크 빨리빨리 전달. 여학생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마이크 잡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처음 보는 거 맞죠? 네. 집중하십시오. 우리 남학생이 검은색이라고 했습니다. 검은색에는 스페이드와 클로버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시작 이르면 절 보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절대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시작이면 머릿속으로 스페이드 클로버 스페이드 혹은 클로버 스페이드 클로버 스페이드 혹은 스페이드 클로버 머릿속으로만 두 가지 무늬를 어떤 순서든 상관없으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자, 준비하시고 모두 조용히 시작. 스톱! 자, 지금 멈춰진 무늬가 어떤 무늬인지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스페이드. 스페이드. 정말 확신합니까? 혹은 바꾸시겠습니까? 그대로 할게요. 안 바꿔도 되겠어요? 네. 스페이드.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 마지막은 자, 우리 서 있는 남학생에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손든 넥타이를 맨 우리 남학생 잠시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마이크맨이 뛰어가서 우리 스태프가 마이크를 전달해 줄 겁니다. 마이크 뒤에서 전달할 테니까 뒤에서 잘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 전달. 오늘 마지막 우리의 멘탈리즘을 완성하실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보는 거 맞죠? 네. 자, 마지막으로 카드에 숫자가 있습니다. 2, 3, 4, 5, 6, 7, 8, 9, 10 중에 어떤 숫자가 뒤집어져 있을까요?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8이요. 8. 우리 한국인들은 7을 좋아하는데 의외로 8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8 스페이드가 됩니다. 정말 확실합니까? 혹은 바꾸시겠습니까?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네. 느낌이 왔나요? 네. 8 스페이드. 알겠습니다. 자, 저는 세 분에게 몇 번이나 바꾸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신 카드는 8 스페이드입니다. 저는 카드 52장 중 한 장이 뒤집어져 있다고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카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열어보면 이 많은 카드 가운데 쭉 보시면 네, 단 한 장이 뒤집어져 있으니 여긴 여러분 모두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카드 52장 다 한 장이 뒤집어져 있는데 이 카드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8 스페이드라면 정말로 신기한 일이겠죠? 자, 우리 수고해준 세 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진정. 자, 우리 한국인들이 조금만 신기한 게 나오면 놀라지 않고 옆 사람과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수근수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멘탈리즘, 뇌각 최면 심리학을 연합해서 새로운 마술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나게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정말 더 사실 강연 시간이 더 길고 저에게 시간이 충족했다면 정말 더 많은 마술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겠지만 아쉽게도 짧기 때문에 오늘 이 맛보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제 인생을 바꾼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왜 제가 마술사로서 이렇게 계속 살아왔는지 말이죠. 자, 저는 전국 투어를 계속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계속 전국 투어를 하다가 중간에 2시간 공연 중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연인 이벤트라는 겁니다. 중간에 남자친구분들이 저희 회사로 미리 SNS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현우씨. 저 꼭 연인 이벤트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 저희가 잘 추스려서 이렇게 지정석에 앉혀놓습니다. 물론 여자친구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자, 그리고 저는 공연을 하는 척 이렇게 밑에 내려가서 여자분을 데리고 나와 이렇게 시간을 끄면서 마술을 하는 동안 저희 스태프분들이 남자친구를 몰래 데리고 나와 객석 뒤에 빠져나온 뒤 무대 뒤에 준비시켜 놓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마술 여자분과 끝난 다음에 여자분에게 얘기했죠. 자, 여자분, 근데 인생의 낭만 더 멋진 마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자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빡! 이러면 남자친구와 마술처럼
뻥! 하고 나타나면서 문이 열리네요 이렇게 나오면서 무릎을 꿇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연인 이벤트, 바로 청혼 이벤트입니다. 저는 이걸 계속 몇 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별의별 돌발 상황이 은근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남자분만의 사연만 믿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가끔 남자분이 이렇게 걸어 나오면 여자친구는 미친 듯이 웁니다. 얼마나 막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겠습니까? 우리 오빠 이러면서 말이죠. 자, 근데 가끔 남자분이 걸어 나오는데 여자분이 울지 않고 절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저도 같이 봅니다. 그 여자분이 이야기합니다. 자, 남자분 이야기하셨죠? 저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여자분이 이야기합니다. 싫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날의 공연은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답이 없죠. 정말 종종 거절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별 도발 상황이 많아서 저도 긴장이 굉장히 많이 되죠. 이것도 많은 사건을 얘기하면 24시간이 부족합니다만 제 인생을 바꾼, 왜 제가 마술사를 계속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2005년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정말 1500석이 만석이었고 정말 많은 커플들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8시 공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빡! 나오는데 우리 여자 관객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건 자신의 남자친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키가 크면 클수록 훈남일수록 몰입도가 더 세집니다. 오!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쫙 나오고 남자분이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네네. 여자분 딱 보니까 여자분이 미친 듯이 울고 있습니다. 잘 됐네. 자, 여자분 말씀하셔야죠. 여자분이 울면서 얘기합니다. 오빠, 나 미안한데 오빠랑 결혼 못하겠어요. 막 우는 겁니다. 와, 관객들 표정도 이러했고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망했구나. 정말 망했네. 하지만 저는 1500석을 이끌고 있는 수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분의 마이크를 뺏고 한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여자분 센스 있으시네. 좋아요. 우리 남자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자분이 한 번 튕기면 그렇게 잘 산다는 얘기했습니다. 자, 남자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네네. 우리 여자분이 울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오빠 미안한데 나 오빠랑 진짜 결혼 못해. 막 우는 겁니다. 관객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무릎을 꿇고 있던 우리 남자분께서 그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자리에 일어나 여자친구의 마이크를 빼앗고 한 발짝 나아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200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어제 일처럼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저는 제 여자친구랑 3년 정도 사귀었고 2번 정도 프로포즈 했는데 계속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절당한 이유는 제 여자친구가 얼마 전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같이 갔는데 말기 암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간호를 하고 있는 동안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남은 생이 내일이 될지 혹은 3개월이 될지 혹은 운이 좋아 얼마나 더 긴 삶을 저와 함께 할지 모르겠지만 남은 생만큼 남자친구로서가 아니라 남편으로 옆에 있어주고 싶습니다. 근데 제 여자친구는 저를 걱정해서인지 제 조언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모이신 여긴 여러분 모두의 박수와 함성이 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제 인생의 그 어떠한 마술보다 마법 같은 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남자분은 90도로 인사를 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울기 시작했으며 저 역시 사연을 뒤늦게 한 저도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의 정적 뒤에 용기 있는 몇몇 남자 관객분의 자리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1500석 모두가 기립박수를 치며 그 두 분의 사랑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은 더 많이 우셨고 고민하시다가 청혼을 허락하셨으며 지정석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1시간 동안 저는 공연을 했어야 됐지만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분이 만든 사랑 이상으로 제가 무엇인가를 마술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은 삼성의료원에서 일주일 뒤 결혼을 하셨고 저는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여자분은 4개월 뒤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이 일은 제가 왜 마술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왜 이러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해준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처음 등장했다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마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와 마술을 막 하다 보고 열심히 정말 연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래고 신기하면 그것이 제 직업의 소임이 그리고 삶의 가치가 다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은 결과 우리의 삶이 모두가 마술 같다는 것,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하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선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죠. 자, 여긴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이곳에서 지금 고민을 하면서 계속 돌아다닐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간에 그것이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일에 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라는 걸 사실 깨닫는다면 우리의 직업이 좀 더 행복하게 평생을 같이 마술처럼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부족하지만 이 마술사의 인생 여러분 함께 들어봐 주시고 고민해 봐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우리 마술사 최현우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소중한 말씀. 네,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도움이 많이 됐죠? 즐거웠죠? 우리 전문가가 얘기하는 실질적으로 전문직에 뛰고 있는 이 전문가의 실제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확 와닿았을 텐데 여러분들 뭐 직업 선택하는데 또 이 가슴을 울리는데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멘토를 해주실 멘토링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많은 분들이 이제 요리사를 꿈꾸시고 지금 또 이제 요리복을 입고 오신 분들 계시는데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좋아하는 맛있는 남자, 맛있는 요리를 하는 우리 오셔득 셰프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셰프 오세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직업 얘기예요. 네. 셰프고 요리사. 네. 사실 저도 마술사예요. 네. 네. 저희는 맛을사예요. 마술사. 네. 맛을 부리는 건 사람이죠. 네. 저분 똑같아요. 예, 김현우 씨 좀 전에 보셨죠? 최현우 씨 마술사가 이게 전 세계 다니면서 요리한다. 맛을 보여주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요리는 전 세계 어딜 가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그 직업을 선택에 이제 있어서 저는 이제 요리사다 보니까 저에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지? 뭐가 할 거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그쵸? 자, 중요한 게 뭘까요? 무엇을 먹고 살지예요. 뭘 해 먹고 살지. 그쵸? 죽을 때까지 사람이 하는 거는 먹는 행위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최고로 이제 오랫동안 하는 행위죠. 저는 고등학교 때 사실, 여기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 지금 고등학생들 있고 대학생들 있죠? 대학생들이고요. 맞죠? 네. 나는 전교에서 꼴등을 해봤다는 사람 있어요? 진짜요? 요즘엔 꼴등하기 힘든데. 나 때는 괜찮았는데, 요즘엔 좀 힘들 수 있어요. 네. 다른 것보다 이제 그 공부보다도 어떤 게 있었냐면 부모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어떤 분이 됐고 어떤 사람이 되고 너는 어떻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게 있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됐어요. 부모님은 뭐 전자 저희 아버지는 반도체 쪽에 일을 하셔서 반도체 쪽으로 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자가 그런 걸 해야지. 에?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은 못 떨어진다고 그러죠. 에? 왜요? 맛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맛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남자가 요리 못하니까 맛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부모님하고 생각 반대로 요리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들은 요즘 부모님들은 요리 TV에 요리사들 많이 나오니까 좋아하시죠. 너희도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해서 그런 사람 돼야지 얘기를 하실 거예요. 굉장히 반대가 심했죠. 저희 아버지는 저를 거의 보지도 않았어요. 네. 왜 그걸 하느냐? 너는 딴 걸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죠. 내가 해서 행복한 직업을 해. 직업이라는 그러잖아요. 내가 해서 행복해야지 남이 즐거운 직업을 하면 되겠냐 말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재밌는 게 요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나도 즐겁고 받는 사람도 즐거워지는 직업이 요리였던 거예요. 내가 만들 때 즐겁고 또 그걸 먹는 사람이 즐거워지고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양쪽 다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세상이 이제 흘렀어요. 그 당시와 아버지와 지금의 저희 아버지는 달라요.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 왜일까요? 차도 사줘, 카드도 좋아하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잘 벌어서 그게 아니라 지금의 어떤 시대냐면
우리는 직장을 이제 평생 일을 할 시대가 왔어요. 왜? 예전에는 정년퇴임이라는 게 있었지만 이제는 정년퇴임이라는 건 없어요. 자기가 사람이 80세, 90세, 100세까지 살잖아요, 요즘에. 그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무엇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시라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나는 요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요리도 TV 프로그램 여러분들 많이 보죠, 요즘에. 요리 프로그램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거의 없었어요. 아침에 선생님들이 하는 프로 외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얼마나 재미없는 프로였겠냐 말이죠. 근데 하루는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 방송이고 뭐 잘 보잖아요. 근데 그때는 인터넷이 어디 있어요. 네. 저희 때 인터넷도 없었고 그냥 미국 외국 방송에 요리하는 프로 보고 저는 그때 꿈을 키웠어요. 두 가지가 있었죠. 그때 꿈을 키우고 지금 아마 여기 남자 여자친구 같이 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드는 거야? 왜 없어요 진짜? 저는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연애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왜? 그때는 지금보다 더 날렵하고 핸섬하고 이목구비 뚜렷하고 했으니까. 근데 그때 여자친구가 있는데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사 먹어야 되고 사줘야 되는데 부모님께 돈을 받아서 하는 게 너무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내가 훌륭한 요리사가 돼서 맛있는 요리를 해줄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여랑 동기가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앞에 조리과 학생도 있는데 자는 친구 말고 조리과 친구들도 있는데 넘어가네. 굉장히 그러잖아요. 먹는 게 좋아서 하는 것가 첫째고 두 번째는 내가 먹는 거를 남들이 봐서 기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만족도가 저는 다 충족된 거예요. 내가 먹는 것도 좋고 내가 남이 행복해하는 것도 좋고 내가 이 요리를 만든 것도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이 점점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지금 뭐 저도 한 20년 정도 됐어요. 요리한 지가 20년 정도 된 조리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시대가 우리가 먹고 살기 좋아지다 보니까 TV도 나오게 되고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된 상황이 온 거죠. 학교를 정해야 됐었어요. 그렇죠? 공부를 잘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뭐 어디 학교를 갈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제 능력에 맞는 학교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그 수업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진로를 정하는 입장에서 지금 뭐 조리과도 있고 무슨 과도 있고 여러 가지 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실습 위주로 하는 그 학교를 가고 싶다 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전문대 학교를 선택해서 갔어요. 전문대 생각했는데 무슨 생각이었냐면 주변에 여러분들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알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 왜 전문대를 갔냐면은 4년제도 있고 뭐 그냥도 갈 수도 있는데 야 군대도 2년이야. 군대도 2년 다니면서 싸워요. 나라를 지키는데 요리 2년에서 나라를 못 지켜 4년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만 나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 현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대학교를 진학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실습을 하고 그다음에 요리 길에 들어서서 이제 셰프가 됐는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직 미래에 대해서 어떤 선상이라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출발 시점이 틀려요. 어떤 친구는 뭐 나는 영어 전문으로 할 거야. 그런 친구는 벌써 중고등학교 때 벌써 시작을 일찍 했겠죠. 이 앞에 요리 있는 친구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는 친구도 있고 대학교부터 시작한 친구도 있고 출발선은 다를 수 있지만 행복의 끝선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출발선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나도 아직 행복의 끝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아직 나는 맨날 아직도 더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더 요리도 만들고 더 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는 뭐가 되겠다고 정해고 온 친구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와서 내가 이게 적성에 맞는지 저게 맞는지 여러분들 여기 많은 체험하고 있죠? 체험해봤죠? 그러면서 나 이거 해볼까? 아니면 저기 보면 뭐 영상 쪽으로 해볼까? 아니면 무슨 뭐 사진 쪽으로 해볼까?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먼저 갖고 거기에 기쁨을 느껴야 되는 그런 시기라서 저도 와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나는 얼마나까지나 언제까지나 행복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거 하다가 내가 몇 년 하다 멈출 거야? 그럼 안 해요. 하면 안 돼. 왜? 나는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야 되고 죽을 때까지 행복해지고 싶은데 한 몇 년 하다가 남들이 그걸로 가래서 남들이 그거 하면 행복해 보인다고 해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에 계속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남하고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은 비교 대상은
오늘의 나하고 내일의 나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왜? 내일의 나하고 열등감 가지고 난 내일 나보다 난 더 잘 돼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모레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혹은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야 누구는 저렇다는데 누구는 어딜 간다는데 누구는 무슨 과를 간다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게 뭔 상관? 그건 그 사람 인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생의 길은 아니라는 거죠. 잘하는 걸 찾아서 해야 할 때 가장 발전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잘하는 걸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가장 끈기가 나와요. 모든 거에서는 노력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노력과 끈기가 없으면 도중에 포기를 하게 되고 포기를 하게 되면 후회를 하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되면 자기에게 남는 거고 눈물밖에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정말 하고 싶고 자기가 정말 즐겁다고 생각하는 거를 찾아서 가는 게 가장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셰프는 몇 년 만에 돼요? 가끔 뭐 딴 일이 지금 조리 쪽 관련이 없어도 요리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요. 그렇죠? 요리사는 어떻게 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언제 되냐도 알 수도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시작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끝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가 얼만큼 하냐에 따라서 미래나 현재나 과거는 필요 없죠. 앞으로 볼 거니 미래하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나와 미래를 살고 나인데 그 비교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비교를 안 하고 주변을 비교해서 여러분의 직업을 선택하게 만들고 주변을 택해서 여러분의 학교를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제가 살았던 제 삶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 미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남하고 비교해서 남이 좋다고 해서 남이 이걸 꼭 하면은 어떨까라서 하지 마세요. 물론 재능하고 노력이 있으면 굉장히 빠른 성공을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재능이 없으니까 망한 거냐? 아니에요. 노력을 하면 노력은 언젠가 빛을 발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직 직업에 대해서 나는 저게 할 수 있을까? 난 저게 하고 싶은데 나는 능력이 안 될 것 같아. 이래서 포기하지 말고 노력을 한번 해보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해보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일은 만들 수 있지 않나 또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괜찮았어요? 하여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원하는 일 꼭 찾아가지고 노력하면은 언젠간 여러분들은 꼭 반드시 그 길에서 빛이 날 겁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여기 갔네. 아까 여기 김규 씨가 누구 주라 줬는데 네. 왜 줘야 돼요, 친구? 갑자기 왜 줘야 돼요, 그죠? 왜 줘야 돼요? 요리사가 요리사요? 예. 요리사가 요리 많이 먹게 생겼는데. 네, 하나 줄게요. 두 개 줘야겠다. 왜냐면 좀 두 자리 타야 될 것 같아. 그래요. 좋습니다. 고생해주신 우리 오세득 셰프님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이곳에 자리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과 함께 직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공감할 수 있는 대화를 우리 멘토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는 시간 편하게 직업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직업에 대해서 나는 아직 꿈이 없는데 직업을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을지 혹은 요리사나 마술사 이런 직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마음껏 질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최현우 마술사와 우리 오세득 셰프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자리를 해주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이 두 분에게 개인적인 질문도 상관없습니다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고, 본인의 고민 같은 것도, 직업에 대한 고민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 질문을 해드릴게요. 직업을 아직 찾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직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편한 형, 오빠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우리 이 친구 오늘 역할 많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질문이 뭡니까? 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공부는 못하고 요리는 하고 싶고.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많은 대회도 좀 나가고 이제 IMC프라는 프로그램도 좀 나가고 했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점점 요리가 재밌어지는데 요즘에는 점점 이제 요리가 살짝 멀리 떨어지는 느낌이 좀 들고 어허, 있거든요. 그럴 수 요리가 있죠. 예.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일단은 이 요리를 배운 지 2년이 됐는데 예, 요리에 대한 권태기가 왔다. 예. 예. 그 요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걸 그만둬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죠?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일단 우리 셰프님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학생이에요, 사장님이에요. 예. 저 학생이 왜 사장님 왠지 사장님이 요즘 매출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이 장사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왠지 그렇게 들렸어요. 예. 똑같아요. 네. 그 권태기 굉장히 그 권태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슬럼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슬럼프를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먼저 요리사가 슬럼프에 빠지면은 대학생 뭐 공부하다도 마찬가지.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지면 핸드폰 갖다 인터넷 보다 보면 뭐 웹툰 들어가 뭐 들어가 하잖아요. 근데 요리사는 어떻게 되냐면 요리가 점점 이게 좀 지루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음식이 두 가지가 돼요. 달아져요. 그리고 단짠으로 가요. 네. 이상하게 다른 맛을 찾아야 되는데 본인이 그거에 이제 슬럼프가 빠지면 단짠을 찾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저는 요리로서 극복을 했냐면 저는 여행을 많이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뭐 해외여행이 아니라 지방 어디를 가면은 그 지방에 여기는 무슨 뭐에 고장이다라고 써 있어요. 뭐 여기는 뭐 더덕이의 고장입니다. 여기는 뭐 도라지 고장입니다. 이렇게 약초 고장입니다 나온 것처럼 그런 데 찾아가서 거기 그 식재료 요리를 제일 잘하는 식당 가서 거기에 음식을 먹고 와서 이제 연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연구할 거 뭔가 거리가 하나 생기면은 슬럼프라는 거가 아니라 다시 흥미와 재미로 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저의 있었던 슬럼프를 좀 이겨낸 것 같아요. 친구는 슬럼프보다도 뭐 잘 이겨낼 것 같아요. 뭐 싸움도 그렇고 보니까. 네. 그 아까 그 교통카드 받은 걸로 여행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방으로 갈 수 있으니까 KTX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예. 자, 우리 마술사 우리 최현우 씨도 마술을 하시다가 뭐 슬럼프에 빠지실 적이 없어요. 적이 없어요? 네. 아,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전- 원인이 뭘까요? 저는 되게 마술을 하는 후배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뭐 이렇게 슬럼프가 있으면 어떻게 극복을 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지금 제 마음가짐은 어쨌든 고등학교 때 취미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냥 덕후처럼 이왕 이렇게 하는 거 잘 하자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재밌어요. 아직도 좀 전 마술이 재밌어요. 신기하네요. 네, 예.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안 늙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다른 이제 학생들 말고 네. 가끔 이제 요리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친구들한테 연애를 하라고 그래요. 애들이 연애를 하게 되면은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다시 마음이 돌아와요. 좀 살아나죠. 그렇죠. 뭔가 그 상대한테 돋보이고 싶어서 자기가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여자 직원 같은 경우는 연애를 하라 그러면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연애만 했다면은 벌써 아이라인이 생기고 예, 예. 루즈랜다. 뭐지? 립스틱 색깔이 바뀌어요. 어머나. 루즈랜다. 언제적 얘기야, 루즈. 예. 미안해. 내가 76년생이라서 그래. 미안해. 옛날 사람이라서 예. 좀 이해해 44살이세요. 미안해. 그땐 루즈였어요, 루즈. 네. 연직원지 아닌 게 어디야.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에게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실 분, 질문 마음껏 던져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인 것도 상관없고, 예. 있어요? 우리 친구 없어요? 친구는 오늘 어디 체험관에 갔다 왔어요? 어디? 네일 아트요. 네. 네일 아트를 이쁘게 했네. 본인이 한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은 해준 거예요? 그쪽에 관심 있어요? 아니요. 관심 없는데 그냥 한번 가봤어요. 네일 아트. 네. 저는 오늘 아트. 네. 예. 옛날 사람이라서 오늘 내일 오늘 하시는 아트. 분, 예. 여기 내일 아트.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라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우리 오세득 셰프님에게 궁금한 게 이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뭐 질문 같은 거 던질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분. 네. 저는 먼저 복학생이죠. 20살입니다. 그래요? 오늘 뭐 실수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자, 우리 식사권 줄게요. 밥을. 너무 점잖게 있어서. 일단 사과의 의미로 제가 교통카드 너무 말씀드릴게요. 이쪽 하는 거야 이렇게 웃으면 너무 점잖게 있어가지고 나는 솔직히 교수님이 애들 데리고 왔나 이 생각도 했었어요. 지금 학생 애들 데리고 왔나 이 생각도 했었어요. 너무 점잖잖아요. 20살이에요.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부모님도 브런치 카페를 하고 있고 저도
지금 요리사의 길을 가려고 고1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네.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저는 요리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상대방 제 요리를 먹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감동을 받아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이기도 한데 이제 돈 문제잖아요. 이제 돈도 문제고 그런데 저는 목적을 예술적 그러니까 제 요리 말 그대로 요리를 드리고 싶은데 돈이 목적이 되면 또 맛도 말씀대로 달아지고 짜지고 유행에 맞춰야 되고 그럼 제 요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짧게 얘기해서요. 쉽게 말해 이거죠. 저 아가씨가 첫눈에 반했는데 에? 내가 비용이 많이 들어 이거잖아요. 네. 들어갈 게 많고 저 여자한테 맞추자니 내가 너무 내가 꾸며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어떡하겠어요. 본인이 좀 해야지. 그분을 만족시키고 싶으면.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레스토랑 요리하는데 저희는 이래저래 해서 12코스가 나가요. 요리가. 그러면 하나하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다 맛있어야 되고 막 이런데 너무 다 맛있어지면 어떻게 되냐? 다 맛있으면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맛이 없는 게 있고 맛이 좀 독특한 게 있고 맛있는 게 있어야 그게 기억에 남는데 다 맛있으면 거기 그냥 다 맛있어. 본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속 그분이 행복해지는 모습, 손님이 그걸 맞추다 보면 기대치에 대한 것 때문에 본인의 기대치, 손님이 생각하는 기대치를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많은 걸 넣다 보면 가격은 올라가고 그럼 손님들한테 가격에 대한 만족이나 기대치 못 줄 수가 있어요. 그때 뭐를 하냐? 본인이 나가서 인사드리면서 본인이 제가 직접 만들고 왔을 때 감동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 감동도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뭐 돈의 목적은 뭐 월급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리사들 급여가 뭐 되게 뭐 소문이 되게 많아요. 무성무성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가 되는데 지금은 똑같아요. 어디 회사를 들어가도 뭐 하던 그 근로기준법에 정한 대로 시작은 해요. 거기서 이제 뭐가 있느냐? 이건 다른 게 뭐냐면 전문직이잖아요. 지금 옆에 있는 대부분 다 전문이잖아요. 예, 그렇죠. 어떻게 틀리냐면은 전문직은 일반적인 사원과 틀린 게 일반적인 회사는 몇 년 차 지나가면 얼마, 몇 년 차 지나면 얼마 이렇게 급여 인상이 정해져 있는데 전문은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어느 날 뭐 10만 원이 다음 달에 뭐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40만 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직업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돈을 생각하고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의 그 요리나 뭐 본인의 어떻게 보면 요리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본인도 손님을 상대로 본인을 상대로 수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그 수업이 끝나서 본인 요리가 나왔을 때 본인이 그거에 대한 내가 그거 배우고 갈고 닦고 배웠던 실력에 대한 값어치를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자기들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받는 거에 대한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죠. 시작점에 틀린 것뿐이지 끝은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언제 내가 만족한 행복을 끝내냐 거기는 본인의 노력에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뭐 급여적인 돈에 대한 거는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뭐 또 그냥 더 해요. 예, 그럼 돼요. 네, 좀만 더 해볼게요. 예, 좀만 더 해주고 파이팅 하시고. 자, 혹시 그 진로 상담 때문에 진로 고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소년분들이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두 분은 이 마술사가 아니고 요리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혹시 해보시고 싶은 직업 있으십니까? 없어요. 우리 그냥 뭐 지금 20년 넘게 이거 하고 있는데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나마 제가 예, 저는 왜냐면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 세계 인구 중에 한 3%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된대요. 그리고 97%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취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97% 안에는 범주가 훨씬 더 넓은 거죠. 근데 저는 3%의 인원에 우선 들었고 그리고 또 운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또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계속 이걸로 마술을 할 수가 있으니 저는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범주에 들기도 쉽지가 않은데
제가 뭐 다른 일을 한다는 건 사실 뭐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최현우 마술사는 진짜 대단하네요. 원래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즐기는 사람은 미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 그랬는데 미친 사람이네요. 또 있어요. 예. 울면서 덤비면 못 이겨요. 울면서 덤비면 못 이겨요. 아시죠? 예, 끝난 거예요. 그쵸? 울면서 덤비면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셰프님 말씀하는 거 보고 참 되게 놀란 거는 어떤 분야에 이제 또 정점에 계신 분이니까 얘기를 들어봤을 때 공감하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아까 뭐 요리 구성이 다 맛있을 수는 없다. 근데 마술도 공연이 그렇거든요. 그렇죠. 다 신기하면 안 돼요. 맞아. 약간 덜 신기한 거 넣고 다음에 바로 완전 신기한 거 넣고 막 이렇게 강약을 조절하면서 들어가야지만 예. 이게 관객분들도 그 신기함이 배가 돼서 기억에 남는 거를 한두 개를 빡 했을 때 야 최현우 그거 진짜 신기했어 라고 이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데이비드 카퍼필드랑 아까 마술사도 설명했듯이 정말 많은 훌륭한 마술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자유의 신상인 것처럼 근데 맞아요. 역시 임팩트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만드는 게 주성하고 그 다음에 돈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는 이제 전문직이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네이버 지식인에 걱정을 많이 해요. 마술 젊은 후배들이 뭐 마술사 하면 얼마 벌 수 있을까요? 최현우 이은결은 얼마 번다는데 뭐 있었는데 그 돈의 한계점에 대해서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 모두가 전문직을 뛰어들게 되면 앞에 프로라는 얘기가 붙는다는 얘기는 자신의 가치를 밸류에이션을 높이면 그 명예가 높이면 그 다음에 돈 버는 건 다 뒤따라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벌겠다라고 설정을 버리는 순간 그거 이상으로 혹은 그만큼 못 벌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냥 자신의 직업이 높아서 이상이 높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요리가 너무 좋은데 손님들한테 이걸 어떻게 최상의 것으로 메뉴를 구성하고 하는데 집중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나중에 그게 다 쌓이고 쌓여서 돈 걱정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순간들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돈 따라가지 말고 가치를 높일 생각을 네, 해라.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이 가슴 속에 쏙쏙 박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재밌을 수는 없죠. 예, 다 신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에버랜드 가도 티 익스프레스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예. 적절한 비유십니다. 맞아요. 적절한 비유십니다. 그거 하나 타러 가죠. 예, 딴 예. 거는 그냥 예. 그거 타면 다 탄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예. 혹시 또 뭐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중에서 두 분에게 또 뭐 궁금하거나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질문 주세요. 마음껏 주세요. 던져주세요. 어떤 질문도 요리 상관없어요. 마술이 아니라 어떤 분야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떤 분야도 다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연륜이 있더니 하시니까 우리 여학생 자 기회 드릴게요. 자 어떤 질문? 다리를 너무 이쁘게 꼬고 있네요. 예, 우리 자 질문 주세요. 자 질문 주세요. 눈빛이 저기 뒤에 남학생한테 마이크 좀 주십시오 그러면. 예, 저 오셰득 셰프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닮았어요. 네. 닮았어. 제가 내년에 그 요리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양식을 배우고 있어요. 아직 2학년인데, 근데 내년에는 제과제빵 쪽으로 위탁 과정을 밟을 생각인데, 그 학원 선생님이나 부모님 말씀으로는 양식을 배우는 것보다는 약간 제과제빵에 더 힘을 쓰는 게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양식도 하고 싶고 제과제빵도 하고 싶은데 막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양식 자격증도 올해 안에 따고 싶고 그런데 좀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양식도 하고 싶고 제가 제빵. 그럼 샌드위치예요. 예. 간단하죠. 박수 샌드위치. 한번 하면 주세요. 야. 예. 너무 극단적인 얘기고 맞아요. 양식을 하든 한식을 하든 중식을 하든 제과제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어떻게 보면 요리의 시작과 끝이죠. 처음에 가면 사실 아뮤즈라고 해서 한입거리 주기도 하는데 보통 시장 빵 먼저 주는 데 많죠. 시작하고 끝에 제과가 들어가죠. 디저트. 처음과 끝은 디저트라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지금 양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주변에서 제과제빵도 얘기하고 뭐 한식 해봐라. 야 요즘에 이효목 셰프님 중식도 해봐라. 뭐 일식도 괜찮다. 뭐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제과 빼고요. 다 똑같아요. 굽고 삶고 데치고 볶고 다 비슷하게 해요. 하나 불 조절이라든지 재료만 틀릴 뿐이에요. 여기 최현우 마술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전 세계 어딜 가도 공연할 수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재료만 다를 뿐이거든요. 나라만 다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는 어떤 배우는 건 좋아요. 뭐 배워라 우선순위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 먼저 배울 거야, 나 먼저 배울 거야, 다 먼저 배울 거야. 어차피 살다 보면 가나다 다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하게 되는 거 무엇을 배우든 순서는 난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다 배우면 좋다는 거. 못 배운 거보다 배운 건 나으니까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둘 때 어디가 좋다를 보지 말고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더 익숙한 거, 내가 입에 더 맞는 거, 내가 더 즐거운 걸 먼저 시작하면은 부수적인 건 천천히 조금씩 배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었어요. 진짜로 오셔득 셰프님하고 좀 닮은 것 같은데 사진 하나 찍으실래요? 예, 아, 일로 이게 오세요. 컨셉 겹쳐. 근데 저희 매장 애들은 절대 동그란 안경 못 씁니다. 컨셉이 겹쳐요. 예. 어느 순간 벌써 컨셉 겹쳐야면 애가 안경 바꿀까요 이러더라고요. 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예,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아,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예, 진짜 아빠와 아들 같아요. 옛날 아빠 들끌었다. 진짜 아버지 요새 어떻게 되시니? 진짜. 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오셰득 셰프님 얼굴이 진짜 작아 보이네요. 예. 예. 야, 자기만 잘 나오게 찍어. 원래 셀카가 그런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우산 챙기시고. 자, 두 분에게 더 궁금한 거 없으시면은 마무리 지을게요. 네, 혹시 뭐 더 있으신가? 뒤쪽에 남학생. 저기 남학생한테 좀 마이크 좀. 예. 고맙습니다. 그 최현우 마술사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몇 학년이시죠? 저 고등학교 2학년이요. 고등학교 2학년. 네. 네, 질문 주세요. 그 집에서 이제 아버지한테 쫓겨나시고 집을 나오셨는데 그때 생활하기 위한 비용 같은 건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그게 여쭤보고 싶네요. 제가 20살 혹시 집을 나올 생각은 아니시죠? 아니에요. 오늘 아까 청소년들 많아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저는 그때 20살이었고 정확히 얘기하면 가출이 아니고 독립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고 저는 그때 나와서 이제 비용을 충당하기 처음에 이제 시작한 게 이제 일용직이라고 하죠. 공사판에 가서 이제 계속 일했어요. 계속 일하고 제가 이제 그래도 수능 성적이 좀 괜찮았던 편이라서 과외를 진짜 많이 했어요. 이제 학생들 과외를 진짜 많이 하면서 애들 가르치면서 이제 그 돈을 모아갖고 마술 도구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일했죠. 밖에 나가서 생활한다는 게 진짜 쉽지는 않아요. 사실 아마 혹시 집 나갈 생각 전혀 아닙니다. 혹시 아니면 자신의 꿈을 부모님이 좀 반대한다거나 약간 비슷하긴 한데 저도 나중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른 되는 게.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어떤 방식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저는 싶었어요. 20살이 됐을 때 빨리 독립을 하는 걸 많은 분들한테 권해요. 왜냐면 진짜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도 느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빨리 깨우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이 되든 뭐든 간에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선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최대한 설득을 해보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건 부모님이 반대한다. 그럼 최대한 빨리 부모님을 실망시키세요. 저는 조언시킬 수 있는 게 어쨌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부모님 뜻대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안 계시죠, 부모님들? 네. 좀 계신가?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빨리 실망시키고 빨리 내가 부모님의 뜻에 그런 길을 갈 수 없음에 대해서 빨리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질문인데 혹시 부모님이 운동하지 않으셨죠? 네, 아닙니다. 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배구를 하셔가지고 실망시켰다가 기절을 했어요 아침에. 밤에 들어갔는데 아침 먹으라고 그랬어요. 보고 제대로 부모님 가려가면서 실망시키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좀 좋은 도움이 됐죠? 네. 고맙습니다. 예, 직업 선택하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정이 좋아졌어요. 예, 질문 받고 나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여러분들의 직업을 찾고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두 분의 마지막 말씀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현우 마스터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그 많은 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이제 청소년분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너 꿈이 뭐야?라고 하면 그냥 저는 뭐 변호사요, 아니면 뭐 프로게이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직업은 여러분들의 꿈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가 여러분의 꿈인 거지 직업이 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직업을 하게 되었을 때 많은 허함과 실망감에 방황하는 수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변호사가 된다, 판사가 된다, 아니면 내가 요리사가 된다 했을 때 내가 어떤
요리에 있어서 좀 깊이 있는 것을 뭐 누군가에게 보여주겠다, 아니면 누군가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아니면 내가 요리가로서 어떤 세계적인 어떤 레벨에 도달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설정이 있는, 좀 더 가치가 있는 그 직업 앞에 뭔가 붙여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꿈을 꿀 때 직업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까 고민을 조금 더 해보는 게 더 훨씬 마음 편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최현우 마스터님. 네. 자, 이어서 우리 오세득 셰프님. 지금 여기 뭐 부모님들도 계시고 학교 선생님, 교수님도 계시고 본인 학생들도 있는데 지금 있는 이 아이들이 과거와 오늘 그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비교를 되는 대상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친구들은 미래를 나가는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는 자신과 비교를 해서 오늘 사는 그런 학생들을 도와주고 학생들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세득 셰프님에게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멘토링과 함께하는 멘토와 함께하는 멘토링 토크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업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돌아보면서 좋은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의 김규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